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건물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학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주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어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경북도는 농장의 산란개를 모두 살처분하고 인근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990년대 대중가요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오래된 노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 공감할 것 같은데요. 다닌 학교는 달라도 학교의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때문인데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다양한 개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모습의 학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문경공고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그린 스마트 스쿨 전국 공모전에서 학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내부 공사를 거쳐 미래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도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학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학교의 주체가 되는 학생과 이 선생님들이 학교를 디자인하고 모델링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더 애정도 깊게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실습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움직이면서 촬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바로 실습장 옆에 휴게실이 있으면은. 문경공고는 현재 설계 단계를 밟고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협조를 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교는 정교직원들에게 그린 스마트 관련된 책자를 2-3권씩 나눠드리고 배부해 주면서 그린 스마트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그린 스마트 스쿨은 교육부가 총 사업비 18조 5천억 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경북에서는 모두 221개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만든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이뤄지게 됩니다. 완전히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로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지역과 또 저희가 이제 학교가 서로 공유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주는. 학령 인구가 줄고 미래 산업이 급격히 바뀌는 시기, 학교는 학교와 학년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수요에 맞춘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주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흰남노로 인한 집중호우 당시 대응이 부실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포항시 공무원 1명과 농어촌 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계자 2명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어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폐사한 산란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고병어성 AI로 확인됐다며 이 농장의 산란개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예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예천의 가금 농장 2곳에서 고병어성 AI가 발생했고 경주 등에서는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영양양조장이 지난 2018년 경영단으로 문을 닫으며 지역민들이 크게 안타까워했는데요. 막걸리 제조는 물론 전시 관람과 청년 창업까지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외관. 지난 1915년 설립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군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영양양조장이 폐업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오래된 천장과 기둥, 각종 소품까지 건물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옛 양조장의 모습을 기억하는 군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개소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조장에 막걸리를 사러 많이 왔는데 양조장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아쉬웠습니다. 그 양조장이 새로 지어놓으니까 환경도 보기 좋고 아주 앞으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막걸리는 냉각실이 있던 자리에서 현대식 주조 장비를 이용해 다시 빚어지게 됩니다. 막걸리의 맛을 책임지던 우물도 그대로 복원됐고 발효실로 사용되던 공간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카페 겸 전시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양양조장 복원 사업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영양군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교촌 F&B와 손을 잡고 양조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양조장을 현대식 막걸리 제조 시설을 갖춘 장소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비어있던 양곡 창고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꾸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공간을 전통주 문화 계승 발전과 또 우리 청년 창업인들을 우리 여기 모아서 창업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이후 방치되던 양조장 건물이 지역의 역사까지 간직한 곳으로 다시 태어나며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눈 오고 난 뒤 날씨가 더 추워져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말 술자리 약속도 많으실 텐데요. 저체온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 질환 중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 질환자는 직전의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 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 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이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으시고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해서 보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안동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안동시는 23일 라오스 노동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력의 원활한 배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 500여 명이 안동 지역 영농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라오스 정부와 안동시 간의 외국인 계절지의 근로자 도입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 체결은 안동시의 부족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가중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 안동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라오스 고용국은 계절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안동시는 계절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성군이 오는 27일까지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며 긴급복지 지원 대상,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도 포함됩니다. 현재 의성군은 420여 명의 아동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지역 체육회의 수장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대의원들의 손으로 직접 체육회 대표를 선출한 건데요. 임기는 내년 2월 16일부터 4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광역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직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회 직원들의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수백억 원의 예산도 집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주로 선수단 격려 방문 때 식비나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자체 예산을 받아와 각종 대회나 선수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체육회장.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4년 동안 더욱더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주시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주 지역 13,038농가입니다. 지원 금액은 1헥타르당 20만 원, 모두 17억 9천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 시도 농업인과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가는 제외됩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보건대학교가 23일 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안경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안경 광학 전문 인력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해 정보 교류와 홍보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과도 협약을 맺어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치과 치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제한과 형사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경찰서는 구미와 경산, 포항 남부와 안동 등 4곳으로 오는 3월 25일까지 석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한 문화재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발표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돌봄협회,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지난 22일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문화재 보호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